네, 요즘과 같은 초봄, 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해서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죠. 이 계절성 피로로 불리는 춘곤증이 생기고요. 또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이 환절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부터 이 건강 관리 방법까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황인홍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환절기에는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크고 작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인체의 적응 과정 그 자체 또는 부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봄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늘어나지요. 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겠고요. 우리 주변의 동식물 등 생태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회적으로도 상급 학교에 가거나 취업을 하는 등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 과정에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인체 기능의 일부가 손상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하는 많은 환경에 몸이 좀 적응해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질병으로 나타나고 이런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춘곤증도 비슷한 원인 때문인 건가요? 네, 봄철이 되면 우리가 춘곤증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병은 아닙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 계절에 이제 피곤함을 느끼면서 잘 졸립고 또는 쉽게 짜증이 나는 이런 증상들을 자주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춘곤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이 봄철에 나타나는 원인은 이 겨울이라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몸이 봄철이 되면서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게 혹시 병이 아닐까 의심해서 병원을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순한 뭐 춘곤증과 이게 또 질병과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혹시 큰 병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이런 병들하고 몇 가지 구분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핵이라든지 간염 같은 그런 감염병이나 또는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병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 질환, 기면증 같은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피로하고 춘곤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이것들은 기간이 좀 깁니다. 예. 춘곤증은 딱 봄철에 한정해서 나타나고 길어도 2, 3주를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이런 병들에서는 한 달 이상 가고 또 봄이 아닌 다른 시기에도 나타나지요. 예. 그리고 피로를 느끼는 강도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병들에서 나타나는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도 그래도 피로를 느끼고요. 네. 또 거의 하루 종일 피로가 지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일을 하는 그런 동안에도 피로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병들에서 나타나는 건 피로 이외에도 각 병에 따른 고유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로가 길고 또 강도도 세고 이렇다면 일단은 좀 질병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될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단순한 춘곤증은 어떻게 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춘곤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걸 치료하고 막아낸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원인이 되는 그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말하자면 달라진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밤 시간에 좀 충분히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늘어나는 활동량에 대비해서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체력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거군요. 예. 그 끝으로요. 그러면 이 환절기 때 면역력도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뭐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어떤 특별한 음식 같은 걸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식품을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균형 있는 식단,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먹는 규칙적인 식사, 이것이 가장 좋은 영양 섭취 방법이고요. 네. 물론 금연하고 절주, 이건 평소부터 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아주 중요한데, 뭐 가볍게는 뭐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자고 친다면 숨이 좀 차고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30-40분씩 일주일에 4-5일 이상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운동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황인홍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